국민의힘과 그 여권이 이제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제 친윤, 친한 갈라진 정도가 아니라 친한계가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친윤의 대체적으로 다음 타깃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변호인 선임 안는 등 재판 절차를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 이분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심판 관련해서 이제 1심 선고가 났는데 항소심을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 선임을 안 하거나 관련 서류를 못 받았다고 해서 자꾸 늦추고 있다, 이렇게 항의하는 거죠. 그리고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 다시 꺼내는 거죠. 친형에 대한 얘기, 정신병원 얘기, 그리고 적폐 수사로 정치 보복한 문재인 대통령보다,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니까요, 더할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권의 공격, 그러니까 요즘 야권의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순전히 정치 전략적으로 이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내내 이재명 대표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거법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것도 실형 집행유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벌금인데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뭐 이런 거, 또 민주당은 당연히 무죄다. 저도 판결문을 보고 이건 무죄인데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1심 판결 유죄 판결 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계엄 선포 이후로 또 이재명 대표가 그때 대응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모습, 국회 담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 국회에서 맡겠다고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또 올라갔어요, 지지율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권 또 검찰에 의해서 야당 대표의 탄압으로 이것을 다수의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반대편에 뭐가 비교되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폭정이죠.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면서 저건 탄압이다, 이런 게 이제 다수 국민의 의견이고, 검찰 수사가 너무했다, 이런 것들이 의견이에요. 그래서 유죄 판결 받고 계엄 거치고 이러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는 거라서 이재명 대표 늪에 빠지면 국민의힘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계엄 이후에 탄핵이냐 아니냐 국민의힘이 이제 그 당론을 결정하고 대응했던 과정에서 이거 탄핵 안 된다고 했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조기 대선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재명 좋은 일 시킬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하고 시간표를 맞춰서 탄핵이 되는 거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되게 할 거냐. 이게 탄핵 반대의 논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재명 늪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나 탄핵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을 자초하고 국민의 그냥 공분을 일으켰던 계엄, 또 탄핵 과정에서 오히려 비호하고 탄핵 반대를 했던 국민들한테 총을 들이댔던 이 계엄 사태에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기를 들었거든요. 군인들은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을 하고,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에서 책임 여당, 집권 여당이 정치적 계산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정치적 계산기 가지고 모든 것을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늪에 빠질수록 국민의힘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을 늦추기 위해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 기록 이 수령을 접수 수령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왜 재판을 지연시키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만, 대전제가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대한 검찰에 의한
야당 대표 탄압이다, 지나치다. 이게 이제 깔려 있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예.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 윤 대통령의 재판 지연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은 다르게 느껴질 다르게 것이다.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국정안정협의체를 꾸려가지고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 함께해서 이 과도기를 극복해보자. 관련된 지금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이 있는데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그 발언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함께 보시죠.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다양보할 수도 있다. 차라리 경제 분야만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거부권 대상 심사되는 법안들이 있는데 그 법안이라도 그 협의체에서 얘기라도 한번 해보자. 그다음 판단해보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집권당이 이걸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계엄이 됐고 대통령 직무정지가 됐고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 아니에요. 의석수는 작아도 집권 여당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집권 여당도 사실은 집권 여당의 포지션이 정지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 스스로들이 자처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야당을 오히려 끌어들여서 국민들에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비상 상황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야당과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먼저 이 디자인을 하고 예. 제안을 했어야 될 문제예요. 그게 전공법인데 말씀하신 본인들이 끌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위기 상황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 안을 확 받아들이면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도 자리를 보존하기 힘든 상황.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당내에서는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삿바끈을 놓쳤다 그래야 되나요? 거의 이제 좌초하고 제 힘으로 일어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저기 뭡니까 그 장렬하는 태양 아래 장대비가 내린다. 이건 문장으로 성립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장렬하는 태양에 어떻게 장대비가 내려요? 형용 모순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엄은 불법이고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 이런 정당이에요. 국민들이 80%가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헌법 파괴하고 대통령이 반헌법적 불법적 계엄 선포를 했거든요. 국민의힘도 맞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기 가지고 탄핵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형용 모순을 넘어서서 이 한 주체의 사고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양립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당이 됐어요. 85%의 탄핵은 통과됐지만 85%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 힘으로 일어서기 어려운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 여야정 협의체를 받아들이면 국민의힘이 무너진다. 왜냐하면 탄핵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가 분개하고 있다.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지점하고
더 반대의 지점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굴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같으면 오히려 야당을 끌어들여서 네. 다시 국민의힘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여야정 협의체라든가 국정안정 협의체로 오히려 집권당에서 제안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야당 대표가 제안한 것을 걷어찼다. 그걸 걷어찰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힘으로 일어서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으로 이미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